월동 준비는 잘들 하셨는지요? 입동을 넘어서니 첫눈과 함께 겨울이 성큼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천자문을 보면 겨울동 글자 다음에 감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모든 만물이 움츠리고 가득이 시작하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의 역사와 풍수 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조성된 역사를 보면 6.25 전쟁으로 수많은 국군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국군묘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여러 곳이 검토되었으나 지금의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작동 일대는 이미 조선시대 11대 왕인 중종의 후궁 창빈한 씨의 묘가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변 지형의 훼손이 덜하였다고 하며 국유지라는 장점과 풍수적인 기운 또한 양호하였고 특히 서울 도심으로부터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지로서 가장 적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세조의 개유정난에 반대하여 죽으면서도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셨던 사육신들을 추모하던 육신사가 있던 곳으로 결국 동작동은 충절이라는 의미까지 배가 되어 최적지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5년 약 44만 평의 대지 위에 국군묘지가 조성되었으며 1년 뒤인 1956년 1월 16일 무명영사가 최초로 안장되면서 많은 호국 영령들이 이곳에서 잠들어 계시는 소중한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에는 국립묘지로 승격을 하였으며 대전에 국립현충원이 하나 더 생기면서 2006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잠들어 계신 많은 순국 소년들을 추모하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유공자들께서 영면에 계신 공간으로 이곳에 계신 모든 영령들을 함께 추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좌청령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용맥이 후덕하며 현충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시원스럽게 앞이 탁 트여 있어서 멀리 한강이 유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양지바르고 후덕한 공간에 자리하고 계셔서 참으로 흐뭇함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현충원의 큰 틀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제1장군묘역을 가로지르는 중앙용맥 위에 창빈 안씨묘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오른쪽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잠들어 있으며 멀리 떨어진 내청룡자락 끝부분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현충원을 오른쪽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묘는 4명의 대통령과 장군, 국가 유공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좌우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동작동 현충원을 풍수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한남정맥이 북쪽으로 올라와 관악산을 일으키고 다시 서달산으로 솟아올랐으며 동작봉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공작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입니다. 외청령은 상도동과 흑석동 쪽으로 날개를 펼친 채 비계통문 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면서 두툼하게 형성된 용맥자락이 현충원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으며 그 품 안에서 임시정부 요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군과 병사들의 영혼이 편안하게 영면에 들어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백호는 동작동과 사당동 쪽으로 꺾어지는 곳까지 휘어져 내려가면서 현충원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장병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국세는 곤자, 간양의 형태를 보이면서 앞쪽으로는 동북방으로 수구가 열려있는 형국입니다. 많은 풍수가들은 저마다 알고 있는 이론을 내세워 자신만의 풍수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알려져 있는 청호선생은 이곳의 산세가 금남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상적인 형국을 하고 있으며 형기적으로는 공작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고
또한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 대좌형의 길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는 어느 하나만을 보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용혈사수향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전체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국립현충원은 물과 바람이 동북방인 계축이나 간인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기풍수에서는 수구가 계축이나 간인으로 빠지고 내령이 미곤신용으로 잡히면 용맥 땅속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맥도구를 이용해서 보는 기풍수적인 견해와는 별개의 관점으로 풍수용어로 그 용맥을 목용령이라고 하며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변 국세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충원의 전체적인 기운이 그렇다 해도 각각의 수많은 자리에서 또 다른 변화를 보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더구나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신성한 공간이기에 이곳은 신령한 기운이 모든 영혼들을 감싸주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찮은 인간들의 이론으로 영혼들의 유택을 폄훼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알고 있기에 함부로 어설픈 이론으로 이곳을 평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자의 소치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저는 동작동 현충원 내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터로 알려져 있는 창빈한씨 묘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550년부터 거의 500년간 이 땅에 영면에 계시는 이분은 어쩌면 이곳의 터줏대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은 창빈한씨의 묘에서 흘러내려온 용맥의 기운을 느끼고 그 용맥의 후덕함을 살펴보고자 그 용맥자락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14대 선조임금부터 마지막 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 14명의 왕이 창빈한씨 소생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창빈한씨 묘가 풍수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더구나 이곳 동작동이 국립묘지로 지정되면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곳에 묘를 쓸 당시보다는 용맥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그 용맥의 형태와 함께 그 기운이 강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폐철로 내령을 측정을 해보니 미군신용으로 입수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남서쪽에서 들어온 용맥이 동북박인 한강 쪽을 향해 내려가고 있으며 두툼하게 뻗어 올라간 용맥 위에 창빈한씨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약 450년 전에 자리를 잡고 잠들어 계신 창빈한씨의 묘역입니다. 동작동 현충원 내에서 가장 제대로 된 용맥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혈장이 크지는 않지만 옹골찬 기운이 강하게 뭉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박하지만 단아하게 둘러쳐져 있는 곡장의 모습은 공작의 날개에 포근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처럼 혈장을 호위하고 있으며 군대에서 안전한 벙커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고도 있네요. 그리고 묘역 밑으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기운을 내려보내면서 가진 것을 모두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결국 이곳에 잠들어 계신 분의 성정이 어떠했는지를 대충 짐작해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이곳에 입수된 용맥을 파악하기 위해 묘역 뒷자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지만 이곳에 계신 분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용맥자락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용맥을 훼손하기 때문에 일부러 관리소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올라가 보니 바로 위에 제1장군묘역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입수령을 측정해 보니 묘역 입구와 동일하게 미군신용으로 내려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빈한씨는 아버지가
중정반정에 참여한 원종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신록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듯 보입니다. 어쨌든 아버지 안탄대는 성정이 곧고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창빈한 씨는 9살에 궁녀로 입궁을 하였는데요. 그러한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았는지는 몰라도 성정이 어질고 반듯하며 심지가 굳어서 이를 눈여겨본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는 자신의 아들 후궁으로 궁녀 안씨를 추천하였고 결국 중종의 6번째 부인이 되면서 중종과 이 사이에 3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덕훈군으로 후일 선조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창빈한 씨는 다른 후궁들과는 다르게 중종의 정비인 장경왕후나 문정왕후와 잘 지냈다고 합니다. 중종 사후에 3년상을 치르고 법도에 따라 궁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왕비들이 나가지 못하게 만류하였고 안씨 사후에도 문정왕후는 그 자손들을 계속 보살펴 주었고 명종 또한 배다른 동생인 창빈한 씨 소생들과는 잘 지냈다고 합니다. 투기가 심했던 궁중의 내명부와 후궁들의 사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이를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안씨의 심성이 모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잘 지냈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종은 12명의 부인에게서 20명의 자식을 두었는데요. 종종 사후에 첫째 부인인 단경왕후는 자손이 없어서 후사를 잇지 못하였고 둘째 부인인 장경왕후 윤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분이 12대 인종이며 보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후사가 없이 사망을 합니다. 결국 셋째 부인인 문정왕후 아들 명종이 13대 임금으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명종은 후사를 이을 아들 순의 세자를 두었으나 그마저 13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명종 역시 후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명종이 죽자 명종의 정실 부인인 인순왕후는 창빈한 씨의 친손자인 하성군을 다음 왕으로 지목을 하였고 이 사람이 16살의 나이로 조선의 14대 왕이 되는 선조임금입니다. 창빈한 씨는 1549년 사망 후 초장지로 경기도 양주 장흥에 묻혔으나 아들인 덕훈군이 풍수가의 말을 듣고 곧바로 경기도 과천군 상북면 동장리 현 위치로 이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 후 2년 만에 덕훈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이 출생을 하는데 이것이 풍수의 영향인지 아니면 창빈한 씨의 평소의 성품과 겸양지덕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핏줄이 왕이 될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창빈한 씨의 손자인 선조는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서손으로 왕위에 오르는 첫 번째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27대 순종까지 14명의 왕이 모두 창빈한 씨의 소생들이 됩니다. 창빈한 씨의 산소는 미곤신령으로 입수하여 혈장을 맺고 있으며 묘지의 좌향은 유좌묘향으로 이기적인 이론과는 무관하게 산소를 조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구가 개축이나 간인으로 빠져나갔다고 할 때 유좌묘향은 피하는 향이기 때문입니다. 수구가 임자로 잡히는 경우라면 다른 각도에서 감결을 해보는 것이 당연하며 내광을 조성할 때 분금 처리를 통해 향을 곤좌 간향이나 신좌 인향으로 처리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작동 현충원 내에서 창빈한 씨의 묘역이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용맥 위에 자리하고 있음은 분명한 듯 보이나 향이나 용맥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개인적 풍수 감결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호사가들은 이곳에 창빈한 씨가 묻힌 이후 그 음택의 기운으로 14명의 후손들이 왕을 했다고 해서 묘타가 명당이라고 하며 풍수적으로 접근을 하곤 합니다. 그것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풍수가 꿰맞추기식의 억지 춘향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길과 흉은 같이 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도로 덕훈군이 어머니를 모셨는지는 모르나 이곳에 묘를 쓰고 난 후에 1년 뒤에 출생한 하성군이
17년 뒤에 왕이 되지만 덕훈군 본인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30도 안 되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풍수로 세상의 모든 일이 설명이 된다면 좋겠지만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했듯이 창빈한 씨의 성품과 여러 가지가 어울려 손자가 왕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간 것을 보면 그만큼의 공덕을 쌓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합니다. 창빈한 씨의 묘를 감결한 뒤에 후국 영령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현충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유유하게 흐르는 한강이 보이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유정한 공간에 독립유공자 등 순국 소녀들이 잠들어 계셔서 마음이 매우 편안해집니다. 국가유공자묘역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최규식 경무관과 대한항공 전명세 기장의 유택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고인들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남다른 추모의 정으로 고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 최규식 경무관은 종로경찰서장 재직 시에 1968년 1.1 사태 당시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북에서 내려왔던 김신조 일당을 막으려고 지금의 장화문 쪽에서 그들과 대치중 순국을 하였으며 지금도 그 자리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가끔씩 인왕산에 오를 때마다 그 동상 앞에서 묵념을 하곤 했는데 이분의 유택을 여기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본인이 맡은 책임을 다하고 결국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곳의 많은 분들과 함께 최규식 경무관을 위해 깊은 애도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대한항공 전명세 기장이라는 묘비가 있어서 묵념을 드리고 묘비 뒷면을 보니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네요. 전명세 기장은 대한항공에서 수석기장으로 비행하던 중 납북을 시도하던 범인과 대치 중 범인이 소지한 폭탄을 몸으로 막으며 승객과 동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본인은 결국 돌아가신 분이라고 묘비명은 전하고 있어서 눈길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해당 기종인 F-27은 김포와 속초 구간을 비행했던 프로펠러 비행기였는데 승객 좌석이 50석도 채 안되는 기종으로 대관령 상공을 넘을 때는 바람의 기체가 춤을 추듯 흔들려서 신혼부부들 대부분이 비행 멀미를 심하게 하며 토하던 소형 기종이었습니다. 조종석과 객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완충 공간이 있는 특이한 구조였고 동체에 붙어있는 객실문은 봉고차 스타일의 슬라이딩 도어였는데 문을 열다가 너무 세게 열면 문짝이 떨어져서 밖에 있던 정비사들이 다시 붙여주면서 서로 웃고 다시 비행을 하고 했던 지금으로는 생각도 못할 아주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연료가 떨어져도 활강이 가능했던 나름 장점을 가지고 있던 비행기였습니다. 수십 년 전 권총을 휴대하고 이것을 타고 대관령을 넘나들던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오르며 같이 비행하진 않았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전 기장님께 깊은 묵념의 인사를 드리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군묘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도 월남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병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병사들 묘역 맨 앞 한평남짓한 공간에 잠들어 계시는 주월사령관을 지내신 최명신 장군의 유택을 찾아왔습니다.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는 많은 무공담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6.25 전쟁 당시 적장이었던 기론팔을 생포하였으나 자결을 택한 기론팔이 죽으면서 아들처럼 여기는 전쟁 고아를 부탁하자 성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신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후에도 사병들과 함께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사선에서도 맨 앞에 서서 진두 지휘에 쓸 장군의 모습이 떠오르고 수많은 장병들이 외롭지 않게 함께하며 위로해주고 있는 장군의 이 모습에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곳 국립현충원이 천하대명당이어서 많은 후경령들이 편안히 영면하시는 유택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곳에 잠들어 있는 네 분 대통령을 감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